안녕하세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함께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가는 마음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미안에는 제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살고 있어. 이 문장은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해주는 말인데요. 싱클레어는 동네 악동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주 연약한 소년이었죠. 그래서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끊임없이 휘파람을 불면 바로 나가서 심부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종속적인 관계였는데, 이 싱클레어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원래 천진난만하고 굉장히 명랑하고 순수한 아이였는데 점점 더 마음속에 그림자가 자리 잡게 되죠. 크로머라는 아이가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괴롭힐 때마다 점점 마음이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라는 그 크로머의 협박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런 싱클레어에게 전학생 데미안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앓고 있는 그 아픔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하고 또 훨씬 더 지혜로운 또 하나의 나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나는 에고라는 사회적 자아인데요.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는 또 하나의 나는 셀프라는 내면의 자기입니다.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자아를 말하고, 에고는, 셀프는 우리 자신도 가끔 통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수많은 컴플렉스와 트라우마가 함께 모여있는 그런 자리가 셀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슬프고 어두운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이 문장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원하는 또 하나의 존재,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 할 때 이 자신은 에고예요.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또 하나의 다른 사람, 그게 바로 셀프인 거죠. 그래서 에고 안에 셀프가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고의 껍질에 가려진 셀프는 좀 더 강인하고 지혜롭고 에고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데, 어떨 때냐면 사회적 자아가 위축될 때 있잖아요. 뭐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좀 아픈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럴 때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셀프가 다치지만 않는다면, 셀프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도 있고 자기 치유력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상처로부터 단지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살고 있어. 이 문장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주머니 속에서 급한 비상약을 꺼내 먹는 것처럼 응급 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고와 셀프, 그림자와 페르소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면 아마 데미안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에고는 의식 수준의 자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리모컨을 쥐고 있잖아요. 리모컨을 쥐고 있는 나를 의식하는 게 에고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과 뭔가 대화를 하고 싶구나 하는 어떤 의식적인 자아 있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아고 내가 가장 자주 꺼내 쓰는 자아가 에고예요. 그래서 에고는 통제 가능해요. 내가 의식적으로 정말 기분이 나쁜데도 페르소나를 다르게 보여줄 수 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지만 선생님이 계시니까 또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참을 수 있죠. 이게 에고예요. 통제할 수 있는
자아고, 그런데 셀프는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트라우마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우리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상처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예측 불가능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래전에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 상처가 재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재활성화라고 하고, 이건 의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막 누가 상처를 재활성화 시키고 싶겠어요. 당연히 싫겠죠. 그런데 뭔가 비슷한 고통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 그게 다시 촉발되는 거죠. 트리거라고 하는데 방아쇠처럼 당겨서 나의 트라우마를 재활성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셀프는 통제 불가능한 자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루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어떨까요? 에고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죠. 에고는 통제하고 연기하고 뭔가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셀프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셀프를 더 돌봐야 되고 더 챙겨야 되는 거죠. 보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위 개념으로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있는데, 페르소나는 에고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에고의 뭐랄까요, 방패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 에고의 가장 바깥 부분이 페르소나인 거죠. 가면의 연기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점점 더 연기자가 되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느 통계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통사회, 농경사회의 사람들이 평생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의 숫자를 우리는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서 다 만난다고. 예, 그 정도로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서 우리는 수백 명, 수천 명도 만나죠.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에고가 더 많이 공격당하고 자극을 당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예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트라우마를 강하게 받을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는 자극에 반응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거나 아니면 점점 더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기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페르소나가 아무리 화려하게 연기를 펼쳐도 결코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셀프 중에서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그림자가 고여 있는 거죠. 이 그림자를 잘 돌봐야 진정한 셀프를 잘 다스리고 보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림자를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림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림자를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자꾸 자라더라고요. 예. 저는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20대 후반까지 거의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예. 잠깐 농담처럼 잠깐 말한 적은 있었는데 심각하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30대가 되어서 제가 융심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그 체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구속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는 내성적이지도 않았고 굉장히 명랑하고 그리고 밝은 면이 더 강한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왕따를 당한 그 체험 이후로 사람을 만나는 건 기본적으로 두려운 일이 돼 있더라고요. 언제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사랑하지 말아야지, 언제 또 배신당할지 모르니까 누군가를 많이 좋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예 쉴드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방어 기제인데 아예 사람을 만날 때 그 어린 나이에 배워버린 거예요. 어떤 나쁜 면을.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인생에서 너무 큰 영향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아껴줄 때도 막 의심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뭔가 이기적인 그런 의도가 있어서가 아닐까? 나를 뭔가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나는 나의 그림자와 대면해야만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대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싱클레어도 바로 이 대면을 필요로 해요. 싱클레어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저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싱클레어 같은 경우는 크로머라는 아이가 그 싱클레어를 괴롭히면서 약점을 잡은 거죠. 싱클레어가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그걸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소설의 또 화두이기도 한 또 다른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첫 문장이에요. 나는 오로지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에 따라 살아가려 했을 뿐. 그것이 어째서 그리도 어려웠을까? 이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내 마음에서 그대로 우러나온 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게 셀프죠. 근데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거는 에고 차원에서 어렵다는 거죠. 나는 셀프대로 진정한 내면의 자기의 모습이 가고 싶은 대로 그 바람대로 가고 싶었는데 자꾸만 에고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사람들이 날 욕하지 않을까?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사회화되는 거죠. 예. 에고는 사회화를 추구하고 셀프는 개성화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에고는 점점 더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려고 해요. 예. 셀프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죠. 그런데 이 셀프를 대면하려면 반드시 그림자의 장벽을 뚫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그림자를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그림자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셀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융심리학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림자를 만나야 나 자신을 알게 돼요. 그 그림자는 상처예요. 내 자신의 상처의 핵심을 알아야 이런 걸 핵심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내 자신의 수많은 상처들 중에서 뭔가 이게 원형이구나, 이게 뿌리구나.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트라우마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상처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죠. 예.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예. 천성적으로 용감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을 때 바로 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비책이 없었던 거죠. 내적 자원이 없었던 거죠. 내적 자원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나아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예. 싱클레어도 그런 사례예요. 싱클레어는 저보다 훨씬 행복한 아이예요. 예.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위에 누나들이 있고 유일한 아들이고 예. 정말 사랑받는 정말 예뻐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정말 풍족하게 자라요. 그런데 단 한 번 그 크로머라는 아이가 괴롭혔다고 해서 애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자기 치유력이 없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없는 거고 스스로 괜찮아지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데미안이 나타나요. 네. 데미안이 나타나서 데미안은 전학생이었는데 얘가 상처받고 얼어있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예. 이런 걸 얼음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짝 얼어있는 상태고 애가 너무 불행해 보이니까 데미안이 그걸 꿰뚫어 보는 거죠. 너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점점 더 다가오기 시작해. 나의 트라우마를 알아보는 사람, 나의 그림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인 거죠. 다시 데미안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누구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건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이 문장이 에고에서 셀프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에고는 있어요. 그런데 셀프는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고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생겨요. 사회적 자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셀프는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야만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나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뭔가 그 사람을 만나면 또는 그 일을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데 아주 상황이 안 좋은데 왠지 그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일. 사람들은 너는 맨날 잠도 못 자고 맨날 글만 쓰고 있고 재미없다. 네 인생은 너무 칙칙해 보인다. 이렇게 핀잔을 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도 쉬면 안 될 것 같고 하루를 쉬면 뭔가 내 자신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거죠. 내가 좋아서 도저히 놓을 수가 없고 그 글쓰기로 인해서 제가 조금씩 매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글쓰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에고나 셀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에고에서 셀프로 가는 길이 저의 글쓰기이고 저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지만 그 자기 자신은 셀프예요. 그런데 누구나 결국은 자기 자신이 셀프가 되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게 에고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해요. 에고도 셀프와 대화를 하거든요. 좀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결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나 도마뱀이나 개미로 남아있다. 어떤 이들은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물고기다. 하지만 누구나 인간이 되라고 던진 자연에 내던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그냥 저차원적인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건 비유예요. 개구리나 도마뱀이나 개미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직 진정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셀프가 되지 못하고 에고조차 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예. 나쁜 짓을 하거나 이기적으로 살거나.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결국에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에고에서 셀프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하지만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아이한테 괴롭힘 좀 당했다고 해서 네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 얘는 좀 있으면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런데 데미안이 다가와서 네가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네가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크로마라는 악당과 맞서 싸워서 정말 그 아이를 때려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지금 크로머는 싱클레어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셀프를 죽이는 사람은 죽을 정도로 서로 맞서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는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고와 셀프의 이 차이점을 아시면 데미안의 이 캐릭터가 그리고 싱클레어의 마음이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